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이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 고향 친구들 만날 생각에 설레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연휴 전날인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담긴 고육주책이죠. 그런데 물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크게 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설 차례상 비용도 이제 크게 또 증가가 됐는데요. 한국 물가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전통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을 차린다 그러면 30만 2,500원 이렇게 들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40만 9,510원.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뭐가 올랐길래 이렇게 설 차례상 비용이 높아지냐? 보면 과일류와 채소류가 크게 올랐는데요. 일단 과일류가 57.9%, 채소류가 32% 올랐고 조금 더 이제는 세분화해서 뭐가 올랐냐 또 본다 그러면 배추, 배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무 하나요 2,000원에서 이제는 4,000원으로, 그러니까 아이고야.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고요. 한 포기도 4,000원에서 7,000원에서 크게 올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설 그랬었죠.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는요 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과보다는 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설 차례상 비용 높아졌고 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일 찾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과일마저도 다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무, 배추, 배, 사과 이게 차례상을 차려보신 분들은 네, 맞아요. 필수 이 재료라는 걸 딱 보면 아시거든요. 저게 지금 보통 2배, 1.5배는 기본이고 2배씩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내부 정치 상황이 지금 어지럽고 탄핵 정국인 거는 이해합니다만 네. 아니 그거랑 지금 물가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내부 정치 상황이 이런데 물가는 왜 저렇게 지금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정치 상황과 물가가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환율 때문에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자, 여러분께서 투자자고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시겠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돈을 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또 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메커니즘이 정치적이 불안하다, 그 환율이 오른다, 자국 환율이 오른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흐름으로 오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설 차례상 비용 아까 대체제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사과와 배 이런 대체제도 같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수입 과일을 찾으려고 그러면 수입 과일도 환율 때문에 그럼 가격이 더 비싸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수입 과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오르게 되는데 그럼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재배하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로도 같이 올라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도 있지만은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거든요. 아하.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농산물 키울 때 에너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석유류 제품 많이 들어갑니다. 부자재 많이 들어가요. 석유 가격이 뛰면은 예를 들어서 난방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비료도 올라가게 되고 석유류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키우는 우리 국내에서 키우는 작황물도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정치가 혼란하고 또 환율이 오른 상황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것 네. 또는 또 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경우 이래서 물가가 오른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우리나라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또 우리나라 논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나 곡식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나 했는데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자, 물가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게 명절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돈을 써서 합니다만 밥상 물가 평소에 먹는 거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외식은 그래요. 외식은 줄인다 칩시다. 아니 이거 우리가 먹는 이 반찬값도 너무 올랐어요. 네. 이번에 이제 물가에 좀 영향을 줬던 게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 가격이요. 34%는 올랐습니다. 김이요. 예, 김 보통 이제 10장 들은 큰 김 10장 들은 게 지금 한 1,500원 하거든요. 네. 한 장당 150원입니다. 근데 이게 설 전에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장당 100원이었어요. 네. 이게 150원으로 오른 겁니다. 특히 아하. 이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먹는 물가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올랐고요. 고등어도 크게 올랐습니다. 고등어가 이제 지난해보다 36%나 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먹는 물가도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가 뭐 이거는 집에서 먹는 거 좋아 그렇다고 쳐 외식 물가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외식 물가도요.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2.9% 올랐는데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 올랐거든요. 평균보다 사실상 이런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으나 밖에서 먹으나 부담되는 건 다 똑같다라는 말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에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요즘은 밖에서 사 먹기보다 네.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먹는 게 그게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앞서서 유가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지금 유가도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석유 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지금 쑥쑥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요. 딱 2주에서 3주 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석유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른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리터당 국내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고 앞으로 2주에 3주 후에는요.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터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요. 13일 종가로 78달러. 브렌트유 그러니까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벤치마킹이 됩니다. 이 브렌트유 국제 유가가 81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계에서도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정말로 이건 아니야라고 했던 게 뭐냐면 환율 높은 상태에서 유가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오른 거 그래 유가가 좀 낮으니까 네. 그나마 나 그랬는데 환율까지 오르고 유가까지 오릅니다. 가뜩이나 유가는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유가에서 더 많은 돈을 아하. 주고 우리는 또 기름을 또 사야 돼요. 가뜩이나 높아졌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고 유가가 낮아질 기미가 다시 안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국영회사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이런 운반선에 대해서 규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규제가 되다 보니까 석유가 유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값이 오르겠죠. 그렇죠.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석유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지금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더더욱 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달러마저도 치솟고 있고 지금 좀 우리 비용이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이게 고스란히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제 유가가 오르면 2주 후면은 우리나라 국내 유가도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르는 건 주유소들이 반영을 빨리빨리 하는데 내리는 건 왜 이렇게
안 내리거나 늦게 한참 있다 몇 개월 후에 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재고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사올 때 주유소도 이제는 유가를 사오거든요. 사올 때는 이제 비싸게 주고 사왔다. 그럼 비싸게 준 거는 비싼 돈을 주고 팔아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싸게 받는 거고 그럼 재고가 다 쏟은 다음에 싼 가격으로 들어온 가격은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천천히 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못 느낀다. 아니 오를 때는 갑자기 다 올려놓고선 국제유가 내렸다 가는 데는 왜 나는 피부로 못 느끼냐. 이 재고 물량 조절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그런데요. 사실상 이윤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피부로 체감되는 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보셔야 되는 거는 기름값이 오르게 되고요. 기름값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물가가 높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조만간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결로 가게 됩니다. 금리 동결로 가면은요. 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 좀 이자 낮아질 것 같은데 낮아지지 않는 체감이 또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게 살아있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까지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유가랑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네요. 대출 금리도요. 네.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맞아요. 그리고 잘 안 내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